안녕하세요. 이커머스 성공을 위한 변화하는 세관 규정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는 저는 DHL 코리아 이커머스 팀 서빛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세관 규정의 트렌드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제가 주로 다룰 내용은 화면에 보시는 아젠다와 같이 세관 규제의 변화에 대한 배경, 주요 포인트로 알아보는 변화의 흐름, 그리고 이커머스 성공을 위한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세관 규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규제 방향으로 흘러가는 배경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통한 자국으로의 B2C 수익권이 증가함에 따라 구매력이 큰 국가들은 자국 내 리테일 산업의 경쟁력 약화, 세수 부족, 그리고 화물 보안 취약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화의 가속화로 인해 각 국가의 세관 및 세무당국은 세관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크로스보더 판매자들에게 책임을 강화하여 수입세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외 판매자들이 각 주요 국가에서의 대응에 맞춰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좀 더 자세하게 최근에 업데이트된 국가별 세관 규정 변화에 관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2021년 1월에는 VAT 면세 제도가 폐지되었고요. 동시에 유럽연합도 7월에 이전에 유지해왔던 22유로 면세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B2B 화물에 대해 부가세를 수입 시점에 징수하지 않는 부가세 이연 제도를 도입하였고요. 그리고 독일은 패키징 액트라 불리는 신포장재법을 도입하여 예상되는 포장재 폐기에 관한 비용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해서 디스트리뷰터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2023년에는 싱가포르와 캐나다에서 세관이나 세무 관련된 제도가 변경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이나 관련 국가에서는 화물 데이터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ICS2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던 내용을 크게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이 Customs and Tax, Digitalization, 그리고 ESG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커스텀즈 텍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판매 시점에 VAT 또는 GST나 세일즈 텍스를 선징수하는 방식에 대한 흐름의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관세 면세 범위이면서 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 판매 시점에서 현지 부가세를 선징수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영국은 관세 면세 범위인 135파운드 이하에서 판매 시점에 영국 부가세 20%를 선징수하고요. 그 다음 영국 국세청격인 HMRC에 정기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유럽에서도 이와 유사한 IOSS 제도가 도입되었고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같은 국가에서는 연간 일정 금액 이상 판매액이 발생할 경우 영국과 동일하게 선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어서 주요 국가에서 최근 변경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싱가포르의 경우 올해 GST가 7%에서 8%로 변경되었으며 내년에는 9%로 다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면세제도도 조건부 면제로 변경되었는데 현재 싱가포르의 면세 범위는 400 싱가포르 달러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건당 400 싱가포르 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가 적용되었지만 올해부터는 해외 판매자의 연간 글로벌 거래액이 100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고 싱가포르에서 로우 밸류 굿즈 판매액이 10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한다면 사전에 싱가포르 세무당국에 GST 넘버를 등록하고 판매 시점에 GST를 선징수한 뒤 사후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을 살펴보자면 세일즈 텍스 선징수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난 2018년
미 연방 대법원의 사우스 다코타 웨이페어라는 판결 사례에서 이게 기인된 건데요. 이전에는 물리적인 프레젠스가 없는 한 해당 주에 세일즈 텍스를 징수할 의무가 없었는데 이 대법원 판결을 기반으로 이커머스 판매자가 미국 내에서 판매 시 해당 주에 세일즈 텍스를 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일즈 텍스 부과 대상이나 기준, 제외 품목은 주별로 다 다릅니다. 미국 세일즈 텍스의 평균 레이트는 5.7%인데요. 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타나, 뉴햄스피어, 오레곤 이렇게 5개 주는 세일즈 텍스가 영세율인 반면에 캘리포니아는 7.25%로 가장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이 켄터키주의 연간 판매 이력이 200회 이상이거나 해당 주에서 연간 판매액이 10만 달러를 넘는 경우라면 세일즈 텍스 등록 대상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 이커머스 시장으로 진출하실 경우라면 이러한 세일즈 텍스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장에 접근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캐나다에서는 오는 10월부터 상업용으로 캐나다 내 수입될 경우 변경되는 세관 규정 사항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이 규정은 캐나다 내 수입자에 해당되는데 이 수입자에는 NRI, 즉 Non-Resident Importer인 경우에도 해당되어서 아마존 FBA 세일러들도 대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캐나다 비즈니스 번호인 즉 BN과 수입 수출 프로그램 계정 번호인 RM을 등록해야 되고요. 이 등록은 캐나다의 국세청격인 CRA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등록 후에 이 BN과 RM을 사용해서 CARM 클라이언트 포털에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포털에 등록한 다음 그 각 계정에서 비즈니스 어카운트 매니저를 지정하고 릴리즈 프라이어 투 페이먼트에 등록하기 위해서 본드를 설정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입 통관 대리인인 임포트 커스텀즈 브로커를 위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규정 내용은 발송자가 아닌 캐나다 수입자에게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메인이지만 아마존의 캐나다 FBA로 발송하는 셀러처럼 한국에서 IOR 역할을 하는 캐나다 발송권이 있는 경우에는 꼭 대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과 관련된 ICS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CS2는 유럽연합, 노르웨이, 스위스로 발송되거나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보안 검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안과 안전을 보장하고 폭발물과 같은 테러 위협이나 기타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릴리즈 1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요. 출발 국가에서 항공기의 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항공화물의 보안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릴리즈 2는 올해 3월에 시행되었고 출발 국가에 항공기의 화물을 적재하기 전과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유럽 세관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데이터 요소는 발송인 이름과 주소, 수취인 이름과 주소, 각 품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 무게, 박스수, 운송장 번호, HS 코드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내외로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기업을 위한 유럽연합 등록 및 식별 번호인 EORI 번호도 제공해야 합니다. 내년 3월에는 릴리즈 3가 도입될 예정인데요. 이는 항공뿐만 아니라 육로, 해상, 철도를 통해 유럽연합으로 들어오는 모든 화물에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유럽연합으로 발송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한 품목별 데이터가 인보이스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조건이 되는데요. 이러한 요구사항은 나중에는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나 대륙에서도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주제는 ESG입니다. 앞에서 전진영 매니저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ESG와 스코어 1, 2, 3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ESG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 환경은 비금융 정보의 공개로 전환되고 있어서 기업은 재무 결과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요구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특히 스콥 3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줄이는 압력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규제의 적용 범위는 점차 EU와 넌 EU 기업 모두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상장기업 등 모든 등록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포함한 스콥 3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안했고요. 일본 금융감독원 역시 작년 4월에 주요 블루칩 시장의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강화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경제활동의 재무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미래를 고려하여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정보는 점점 공개될 전망이고 앞으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은 생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까지 변화하고 있는 세관 규정의 흐름과 주요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에서 이러한 글로벌 세관 흐름의 변화를 발빠르게 캐치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커머스 판매자 관점에서 직접 모든 걸 다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에 효율적으로 진출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파트너사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DHL은 전 세계 220개 국가의 직영 네트워크를 보유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배송을 진행할 수 있고요. 오늘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관과 IT 솔루션을 통해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모든 영역에서 가치 있는 정보와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익스프레스 배송 옵션에 DHL을 디폴트로 설정해서 파트너사로 함께 하시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 세션을 마무리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키포인트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하는 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세관 규정은 반드시 알고 대비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화물의 상세하고 정확한 데이터 제공은 운송수단 상관없이 이제 모두 필수라는 점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인드셋은 앞으로 우리에게 의식주와 같은 레벨의 존재 가치이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에서 배송은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이커머스 배송 전문가이자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인 DHL에게 맡겨주시고 여러분은 좋은 상품과 브랜드 전략에 포커스하셔서 고객님의 비즈니스가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의 채영 강장님께서 온라인 수출 지원 사업 소개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